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계에서 한화의 행보는 거침없어 보입니다. 하나그룹의 메인으로 자리 잡은 방산부분이 초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하나그룹 통합방위 산업계열사로 새 출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세가 매섭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한국판 로키드 마틴으로 한 걸음씩 도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2,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핵심 사업인 방산 부문이 매출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산 수출 4,749억 원, 이내수 매출 3,666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하나에어로는 누리호 3차 발사에도 세계 종합 기업으로도 선정되며 성공적인 발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듯 방산업계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도 실적 대박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주 전망이 밝은 덕분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용 차량 등으로 한국 방산업계 대표주자로 올라선 하나가 이번엔 해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하는데요.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산업 기업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거의 구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주 간단한 절차들만 통과를 하게 되면 최종 완료까지 곧 임박했습니다. 이번에 하나그룹은 계열사들을 통해서 전체 2조 원의 금액을 유상증자 형태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전체 49%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화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처음 시도한 지 15년 만입니다. 이제 하나그룹 품에 안긴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새 간판 하나오션을 달고 새 출발하게 되는데요. 하나오션에서 오션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등 지속 가능성과 도전을 의미한다고 하나 쪽은 설명했습니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까지 민영 3사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하나오션의 대표이사에는 권여궁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권여궁 하나오션 신임 대표는 임직원들을 향한 CEO 편지를 통해 오션의 임직원들은 옥포만 위에 세계적인 회사를 일궈낸 저력이 있고 한화에는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 있는 기업과의 시너지로 핵심 사업을 이끌어낸 성장 스토리가 있다며 하나오션의 장점인 기술 중심의 우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 기업, 세계 최고의 경쟁력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외신에서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의 방산 경쟁력, 친환경 에너지 분야 역량과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건조 능력 및 운송 기술이 결합해 하나오션이 종합방산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오션이 되자마자 방산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이 공식화되면서 하나오션이 유력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밝힌 잠수함 요구사항에 따르면 한국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한국의 잠수함 스펙을 콕 집어 말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50 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가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국산 무기가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극받아 올해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의 4%까지 증액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재래식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사실상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한국이 잠수함도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디펜스24,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시브와 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찰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잠수함 도입 대수와 요구하는 장비, 기본 성능 등 정보를 국방부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부와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폴란드 방산 전문지 디펜스24과 포브스에 따르면 폴란드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이후 노르웨이로부터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취역한 207 코벤급 커벤 클래스 잠수함 4척을 양도받아 옛 소련제 킬로급 잠수함 한 척과 함께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60년대 건조된 노르웨이산 잠수함이 지난 2021년까지 차례로 철수하면서 현재는 3척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남은 킬로급 잠수함도 지난 1986년에 진수한 고물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해양 위협에 맞서려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와슈차크 장관은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며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콕 집어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에 대해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 최강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정부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본격화한 데다 현지 매체에서 한국이 언급되자 국내 잠수함 관련 업체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지상이나 공중장비뿐 아니라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내 업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9 대우조선해양 E2000T급인 손원 1급 잠수함을 각각 6척과 3척 건조했으며 도산 안창호급 3000T급 잠수함 1, 2번 함은 하나오션이 3번 함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하나오션 9 대우조선해양은 1980년대 말 세계 잠수함 강국인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수출형 잠수함 1400톤급을 개발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상정비 사업 수주에 이어 2011년 현지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3척을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도산한 창호급에는 수직발사대 VLS가 장착돼 순항미사일 SLCM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수직발사대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은 사실상 도산한 창호급이 유일합니다. 사실상 폴란드는 수직발사대를 통해 미사일을 전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잠수함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폴란드가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을 요구한다면 우리 도산한 창호급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폴란드 측 요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하나와 폴란드에 공고한 방산 파트너십도 하나오션의 수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1월 폴란드 정부와 천무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 35억 달러 약 4조 6,180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K구 자주포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고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오션은 최근 캐나다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에서도 잠재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캐나다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추진하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6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최대 12척의 잠수함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 기간은 약 15에서 25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2조, 3조 원 규모가 될 전망으로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 전체 운용기간 동안 60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캐나다가 제시하고 있는 요구 성능과 가격, 납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 후보자가 한국과 일본으로 추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 사실상 한일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캐나다가 원하는 스펙은 장기 운항, 승무원 환경,
자동화, 수직 발사관 등으로 모든 게 한국 잠수함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어 완벽히 들어맞는다는 평가입니다. 또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과 운용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봐도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ME 3선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해 탄생한 중형 잠수함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탑재해 지속 자막 능력을 비약적으로 늘린 최신형 모델입니다. 최대 속력이 시속 37km로 최소 1개월의 지속 자막 능력을 갖췄으며, 발사 속도가 빠르고 소음은 적은 ATP 방식의 어뢰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특히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SLBM까지 탑재하면서 세계 최강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 최전선에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에서 전차, 자주포, 전투기에 이어 잠수함까지 육해공으로 통합 방산 솔루션을 제공받기 위해 한국을 다급히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빠르게 다음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